계속 오르는 냉면 가격. 평양냉면 15,000원이 싼 편?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음식. 냉면. 평양냉면 가격이 올해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평균 냉면 가격이 3년 새 21.6%나 오르더니 조만간 평양냉면 2만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데요. 식자재값, 인건비, 임대료까지 모두 오르니 평양냉면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겠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트럼프의 끝나지 않은 관세 전쟁.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또 움직였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매기겠다. 5월 4일에는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영화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며 한 발짝 후퇴했는데요. 이제는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에게 관세 전쟁 후퇴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발 후퇴해. 그래도 돼. 백종원 대표 방송활동 중단 선언. 백종원 대표는 올해 초 백캠 선물 세트 품질 논란을 시작으로 원산지 거짓 표기, 재료 함량 미달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문제는 그로 인해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브랜드는 폐업률이 70%가 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단 한 명의 점주도 두고 가지 않겠다는 백종원 대표. 백 대표의 각오처럼 가맹점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강남권 아파트 전세가율 역대 최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했다가 오락가락했던 부동산 정책 아니나 다를까 전세가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4월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율 40.7%로 2013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같은 집을 기준으로 매매가는 올랐는데 전세는 그만큼 안 올랐다는 뜻일 텐데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갭 투자자들의 부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토지 해제,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 들썩이게 할 거야?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안녕하세요. 이제는 매일 아침 경제 뉴스 챙겨보는 모범생이 되고 싶은, 하지만 아직은 뭔가 아닌 것 같은 장르가 많이 앵커 권혁수입니다. 아유, 아니에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경제 뉴스 매일 챙겨보기 어려우시다면 매주 금요일 오전 이 장르가 뭐니만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분도 틈틈이 볼 수 있습니다. 장르가머니의 든든한 경제 선생님 박시동 평론가님, 김현우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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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주 경제 흐름을 짚어볼 이주앤머니.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이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옷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 이맘때쯤 모두의 고민,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고민이죠. 예. 몸은 두꺼워지고 옷은 얇아지고. 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20kg, 25kg 정도 뺐어요. 진짜요? 네, 뺐다가 지금 다시 한 10kg가 찌긴 했는데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95kg까지 갔다가 70kg까지 쭉 빼고. 95까지 가셨다고요? 네. 저 105까지 갔습니다. 진짜. 저는 105 이후에 체중을 안 쟀습니다.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저는 숫자 2개로 제 몸무게를 늘 표현해오다가 3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체중을 안 쟀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다이어트는 해보신 적이 없나요? 다이어트는 했고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세상에 맛있는 게 없어지는 그날까지 네. 영원히 함께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맛있는 게 점점 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지. 네. 와, 이렇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살이에요, 다이어트.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분들의, 그러니까 결국 모든 분들의 귀가 번쩍 뜰 소식이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저 너무 필요하거든요.
저 올해 너무 필요해요.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 들어보셨죠? 아, 들어봤습니다. 위고비 이 주사 치료제인데 네. 식욕을 좀 억제하는 그런 약이에요. 맞습니다.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 시판된 지가 한 반년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매달 39% 정도씩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비만 치료제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유명인 분들이 위고비 효과를 인터넷 등등등에 인증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일론 머스크 형님 아시죠? 네. 그다음에 킴 카다시안 같은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어떻게 살을 뺐습니까? 할 때 위고비의 도움을 받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일반인 분들도 폭발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평론가님 말씀처럼 유명인들이 또 많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이 위고비가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어. 처방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고비가 지금은 성인 환자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전문 의약품인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FDA라든지 유럽의 EMA에서는 이미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치료제로서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리한 제약사들, 예를 들면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청서가 현재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업계에서는 조만간 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부터 청소년들이 인플루언서들 후기 보고 SNS에서 이 후기들 성공 사례들 보고 부모님들한테 사달라고 조르고 있대요. 물론 청소년들은 아직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 처방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저변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노보노디스크 덴마크 제약회사 네네. 이 위고비 개발사라서 좀 눈독을 들이고 있긴 했었거든요. 돈에 미치려면 이 정도는 미쳐야 되는 것 벌써도 같아요. 슬슬 예. 아유, 근데 눈물과 좋은- 스품의 기운이 염습을 합니다. 좋은 투자 마인드긴 하죠. 예.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좀 끝모르게 이렇게 치솟다가 네. 지난해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오더니 이상하게 살이 아니라 주가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빠진 상태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그 이유는 뭐 위고비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워낙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경쟁도 심화됐어요. 후발주자의 업체 추격이 바짝 쫓다 못해서 이제 점유율이 살짝 뒤집힌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경쟁도 심해졌는데 이 노보노디스크의 후속 신약의 임상 결과도 그닥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실망스러웠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나 규제라든가 이런 정책의 문제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조금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진짜 고점 대비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관심이 좀 있어서 알아봤는데 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동원해서 해도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더라고요. 예, 이 위고비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민영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맞는 거는 한 개 기준으로 37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게 한 방만 딱 맞으면은 살이 쪽 빠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먹으면 이제 호르몬을 안 맞던 그때로 그냥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식욕이 떨어졌던 식욕이 다시 올라와서 그렇죠.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요요를 네.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돌아오는 건 하루 이틀입니다. 아유, 금방이에요. 하루 이틀 금방 정신줄 놓으면은 바로 돌아오거든요. 이거 유지하려면은 한 달 평균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되고 따져보자면 한 1년에 1,000만 원 가량은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주앤머니 핵심입니다. 이 위고비 주사로 맞는 약이잖아요. 이번엔 먹어서 살을 빼주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요? 네. 또 먹어야 합니까? 분명히 살을 빼려고 했는데 또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주사 안 맞고 먹는 게 어딥니까? 네, 대단한 그렇죠. 겁니다. 네. 주사보단 낫네요, 네. 그래도. 네. 주사는 어때요? 아파요. 아파요. 힘들고. 네. 그리고 내가 내 배에 직접 넣어야 돼요. 그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아침에 비타민 먹는 것처럼 하나씩 딱 먹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 늘 했었는데 경구용 제품이 드디어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 먹는 비만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인 거죠. 맞습니다. 이 다이어트 보조제 말고 진짜 의약품으로 승인받은 비만 치료제. 이건 처음인 거죠. 맞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예. 왜 처음이냐?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주사제보다 알약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위장에서 다 녹아버려요. 네. 소위 말하는 흡수율, 요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약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드디어 개발이 됐다. 이 흡수율 그것 때문에 기존 다이어트 약들이 다 주사였던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제약회사들도 이 경구용 제품을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암젠 같은 회사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실패도 많이 하고 포기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드디어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반가운 중이죠. 너무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심각합니다 지금. 예, 그 제약사 어딥니까? 그 제약사는 일라이릴리라는 곳입니다. 이 업체는 2023년 11월에 젯바운드라는 이 주사약을 출시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경쟁 업체가 바로 일라이릴리 여기입니다. 네. 효과가 더 좋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체중 감량 효과가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13.7%였는데 젯바운드는 20.2%. 그러니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좋은 신뢰와 인지도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릴리. 예. 아, 뭔가 좀 이름도 어려워요. 신나네요, 근데. 일라이릴리. 예, 신나는 이름입니다. 네. 어쨌든 일라이릴리가 치고 나온 상황인 건 분명한 거네요. 네. 올해 미국 이제 식품의약국이죠, FDA에 먹는 비만 치료제 제품을 정식으로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네. 승인 신청한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효과가 있어야 승인해달라고. 그렇죠, 할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서 효능이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지금 임상 실험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 먹는 약을 한 9개월 정도 36주 복용하면은 평균 7.3kg 많이 빠진 게 36주에 9개월에 15kg 정도. 평균 7kg대. 평균 7kg대. 네. 주사약보다는 감량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하는데 그 정도면 그 정도로 하기 싫은 거예요, 운동을? 아나운서. 저는 그 정도로 운동을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조금은 병행해야 됩니다. 예, 약을 안 먹더라도 운동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기존에 허가받은 당뇨 치료제가 있었거든요. 네. 리벨서스. 요걸 관련해서 요거를 약간 이제 비만 치료제용으로 바꿔서 좀 더 기능을 확대해서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현재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이 1등, 2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드디어 먹는 비만 치료제를 실제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냐, 미국의 일라이릴리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일라이릴리가 약간 노보노디스크를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이 점유율도 조금 앞서 있고 이제 내년에는 확실하게 시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고를 5억 5천만 달러어치를 쌓아놓고 있다. 약을. 이미 다 만들어진 이미 다 약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임상 통과할 거 다 예상하고 있고 그건 아무런 문제 없고 판매 대기 중인 약이 이만큼 있다. 이 설명만 들었는데도 네. 벌써 싹 군침이 싹 돕니다. 약인데 먹고 싶어요, 벌써. 네. 근데 중요한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그것도 우리가 좀 접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의약품에는 이게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각국의 정책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나라도 질병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앞으로 출시될 이 경구용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험 수가가 적용되느냐 요 여부에 따라서 소비자분들이 접할 수 있는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게 먹는 비만 치료제가 그래도 주사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네. 공통적인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실은 식욕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네. 이 우리 호르몬을 조정을 해가지고 너는 배가 불러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약으로 인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이게 살찌는 것만 안 먹으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두루 안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손실이라는 부작용이 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단백질도 섭취를 해줘서 우리가 네.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뭐 기초대사량도 저하되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약을 안 먹게 되면 혹은 주사를 끊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찔 수도 있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요요 현상은 당연히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먹는 비만약이라는 게 개발만 하면 이렇게 화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좀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뜨거운 테마를 전부 다 외국 회사 얘기로만 하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 이 한미약품도 HOP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 아주 매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대웅제약이라든지 동아 이런 회사들은 기존에 있던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 비만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이중작용제 물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오. 또 특허도 등록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K-바이오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작은 눈이지만 크게는 뜨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딘지 그 회사. 자, 어쨌든 비만 치료제 시장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제 막 먹는 치료약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비만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요. 네. 실제로 OECD 평균 비만 인구가 무려 57.7%예요. 절반이 비만이다 이렇게 와. 명 중에 한 명 이상이 그렇습니다. 예. 비만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많아.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비만 비율이 36.7%이긴 한데 네. 우리도 10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사실은 비만 관련한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모건 스탠리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요. 2030년에 무려 75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네. 앞서 이 치료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다?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연구하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인이 아닌데도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만성질환자 많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이런 곳에도 당연히 이제 치료약으로 쓰일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게 심혈관 계통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비만을 낮추니까 염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더라. 심지어 식욕을 떨어뜨리니까 알코올 의존증도 떨어뜨리더라.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돼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 시장 규모를 상상해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먹는 약으로 쉽게 살 빼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가 바꿔놓을 세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튜브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